QLD 투자하고 계신 분들 이런 댓글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닷컴 버블 오면 레버리지는 다 청산된다. 지수가 그렇게 빠졌는데 2배 레버리지가 버틸 수 있겠냐.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흔들립니다. 특히 수천만 원 이상 QLD에 넣고 계신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100 지수는 고점 대비 83% 하락했습니다. 2000년 3월 약 4,816이었던 지수가 2002년 10월 약 795까지 떨어졌어요. 숫자만 보면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QLD 같은 2배 레버리지 ETF가 청산되려면 나스닥이 단 하루에 50% 하락해야 합니다. 닷컴 버블 전체 하락폭이 83%인데 그게 하루에 50%가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보신다면 그 확률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100의 실제 일일 수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QLD의 주가 흐름을 시뮬레이션합니다. QLD는 2006년에 상장된 ETF이기 때문에 닷컴 버블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스닥 일일 수익률에 2배를 적용해서 QLD가 있었다면 어떤 경로를 걸었을지를 역산했습니다.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수치를 검증했고 고점에서 풀매수한 사람과 분할 매수한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백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하락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4가지 포인트, QLD를 포함한 레버리지 ETF가 청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도 정리합니다. 이후에 제 개인적인 투자 경험도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레버리지 ETF를 포함한 다양한 전략 영상이 업로드될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을 이해하려면 하락만 볼 게 아니라 그 전의 상승부터 봐야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8년 초 약 1100이었습니다. 거기서 단 2년 만에 약 4816까지 치솟았어요. 2년 동안 약 340% 상승한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나스닥 100이 2만에서 2년 만에 약 8만 8천까지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1999년 한 해만 나스닥 100이 약 102% 올랐습니다. 1년에 2배가 된 거예요. 이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하락이 가능했던 겁니다. 당시 나스닥에 상장된 IPO 기업 중 약 86%가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시스코의 주가 매출 비율이 38배를 넘었고 수익이 전혀 없는 닷컴 기업들이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를 기록하던 시대였거든요. 그 거품이 터지면서 나스닥 100은 2000년 3월 고점 약 4,816에서 2002년 10월 저점 약 795까지 약 83% 하락합니다. 기간은 약 2년 7개월이었고 지수가 다시 닷컴 버블 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40년이 넘게 유지된 역사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하락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QLD는 정말 청산됐을까요? QLD는 나스닥 100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ETF입니다. 나스닥 100이 하루에 3% 오르면 QLD는 6% 오르고 3% 빠지면 6% 빠집니다. QLD가 0원이 되려면 하루 수익률 기준 마이너스 100%가 되어야 하는데 2배 레버리지의 일일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가 되려면 기초지수가 하루에 50% 하락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주식시장의 안전장치가 등장합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도입된 서킷 브레이커 제도예요. 현재 규정은 S&P 500 기준으로 3단계로 작동합니다. 1단계, 전일 종가 대비 7% 하락하면 15분간 전 종목 거래가 정지됩니다. 2단계, 13% 하락하면 다시 15분 거래 정지. 3단계, 20% 하락하면 그날 거래 자체가 종료됩니다. S&P 500이 20% 빠지면 그날은 더 이상 사고 팔 수 없어요. 나스닥 100은 S&P 500과 구성 종목이 상당 부분 겹치고 시장 전반에 서킷 브레이커가 모든 미국 거래소에 동시에 적용됩니다. S&P 500이 20%에서 거래가 끝나는데 나스닥 100만 50% 하락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 닷컴 버블 당시 나스닥 100의 최대 1일 하락폭은 약 7%에서 10% 사이였습니다. 83%라는 어마어마한 총 하락폭도 하루하루로 쪼개보면 매일 조금씩 빠진 것이지 하루에 한 방에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QLD의 청산 확률은 미국 주식시장의 구조상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청산은 안 되더라도 실제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스닥 100의 실제 일일 수익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QLD의 주가를 역산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의 일일 변동성과 하락 경로를 반영해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결과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다만 이 시뮬레이션은 실제 QLD 상품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를 역산한 것이므로 실제 운용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일간 추적, 오차 등의 요인으로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QLD 시작 가격을 $100로 놓았을 때 나스닥 100이 83% 하락하는 동안 QLD는 약 98% 하락합니다. $100가 약 $1.8 수준까지 떨어져요.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전체에서 QLD가 $0에 도달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최소값이 약 $1.5에서 $1.9 사이로 결과가 일관적이었습니다. 이걸 원화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최고점에서 1,000만 원을 풀매수한 사람 기준으로 저점에서 약 18만 원이 남아요. 청산은 안 됐지만 자산 가치가 사실상 증발한 것과 다름없죠.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건 이 수치가 가장 높은 가격에 한 번에 전부 매수한 사람 기준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타이밍에 풀매수하는 사람이라는 가정이에요. 같은 시기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하겠습니다. 시나리오 1. 고점에서 1,000만 원을 한 번에 풀매수. 나스닥 100 저점에서의 QLD 자산 가치는 약 18만 원, 98% 손실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이 다시 닷컴 고점까지 회복했을 때도, 즉 지수가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도 QLD는 약 350만 원에서 370만 원 수준으로 여전히 63% 이상 손실 상태예요. 레버리지 ETF의 11 리셋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성 잠식 때문입니다. 기초 지수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도 레버리지 상품은 훨씬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게 고점 풀매수의 현실입니다. 시나리오 2, 고점부터 저점까지 약 130주 동안 매주 10만 원씩 분할 매수, 총 투자금 1,300만 원, 평균 매수 단가는 약 $7 수준이 돼요. 고점의 $100 대비 평균 단가가 $7라는 건 대부분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는 뜻이죠. 저점에서의 자산 가치는 약 290만 원으로 78% 손실이지만 풀매수의 98% 손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요.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는 저점 이후 수년 안에 손익분기를 회복하고 나스닥 100이 고점까지 완전히 돌아왔을 때 1,300만 원 투자 대비 수백 %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같은 하락장에서 풀매수는 마이너스 63%, 분할 매수는 플러스 수백 %. 매수 방법 하나의 차이가 이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레버리지 투자에서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고 동시에 수익 극대화 전략이기도 합니다. 닷컴 버블을 근거로 레버리지 투자를 부정하는 논리에는 4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 닷컴 버블의 83% 하락만 말하면서 그 전에 340% 대상승은 무시합니다. 2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지수가 정상 수치로 돌아간 겁니다. 이 정도의 비이성적 상승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이 정도의 하락폭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둘째, 고점 회복까지 15년 걸렸다는 주장은 최악 중의 최악을 전제로 합니다. 나스닥 100이 닷컴 고점을 회복하는 과정 중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또 하나의 대형 하락장을 맞은 겁니다. 한 세대에 2번의 대폭락이 겹친 극단적인 상황이었고 그 2번의 위기가 겹치지 않았다면 회복 기간은 크게 단축됐을 겁니다. 셋째, 당시의 나스닥과 지금의 나스닥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닷컴 버블 때는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했고 수익 모델이 없는 기업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의 나스닥 10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상위를 차지하고 이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현금을 창출합니다. S&P 500 상위 그룹과 대부분 겹치는 이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져야 닷컴급 하락이 발생하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넷째, 지수가 83% 하락했으니 레버리지는 당연히 청산된다는 논리는 레버리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83%는 2년 7개월에 걸친 누적 하락이고 하루 기준 최대 낙폭은 7%에서 10% 사이였어요. QLD의 청산 조건인 하루 50%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사실 큰 하락은 매번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장 최근 사례가 2022년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5.5%까지 치솟고 나스닥 100이 고점 대비 약 35% 하락했을 때 나스닥 7,000 간다, 미국 부채가 터진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국 경제가 이걸 버틸 수 없다,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4년 8월 5.5%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하락을 시작했고 나스닥 100은 2022년 10월부터 2026년 현재까지 계속 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쏟아졌던 공포 시나리오와 현실 사이의 괴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같은 시기에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5%가 넘는 고금리를 시장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고 큰 하락을 기대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을 상당 부분 정리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제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리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다시 사야 했고 그 과정에서 평단가는 올라갔고 심리적으로도 홀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길 기다리다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매도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불안은 계속 남아서 조금만 빠져도 또 팔고 싶어지고 그 악순환이 반복돼요. 낮은 평단가라는 가장 큰 무기를 스스로 버린 겁니다. 투자 기간 중 가장 큰 후회이자 가장 큰 교훈으로 남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락에 대한 공포만으로 좋은 평단가에 매수한 포지션을 함부로 정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닷컴 버블급의 하락이 앞으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올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과 그게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를 보세요. 짧고 긴 조정은 여러 번 있었지만 미국 지수의 장기 추세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M2 유동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달러 기반의 금융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미국 지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어요. 게다가 하락을 예측하려고 하면 더 위험합니다. 2022년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그 모든 공포를 소화하고 신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닷컴 버블에 준하는 큰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현금 비중 조절과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면 앞서 백테스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오히려 큰 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섹터 급락에 누군가는 고점에서 사서 패닉셀을 하고 누군가는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보여주듯 결국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투자 성과를 결정합니다. 2026년 현 시점에서 닷컴 버블급의 하락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의 나스닥 100 상위 종목들은 닷컴 시대의 적자 기업이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빅테크 기업들이고 밸류에이션도 당시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해요. 물론 AI 버블이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일부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합니다. 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만 그에 준하는 큰 하락이 오더라도 오늘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회복이 가능하고 충분한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게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이에요.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하락 자체가 아닙니다. 하락에 대한 공포로 잘못된 타이밍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고점에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라는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끝난 이후에는 그 기간의 매수가 가장 큰 수익의 원천이 됩니다. 당연히 투자에도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가 청산되려면 나스닥 100이 하루에 50% 하락해야 하지만 서킷 브레이커가 S&P 500 20% 하락 시 당일 거래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닷컴 버블에서 나스닥 100이 83% 하락할 때 QLD는 시뮬레이션 결과 약 98% 하락하지만 여러 차례 검증 중 단 한 번도 0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셋 같은 하락장에서 고점 풀매수는 나스닥 100 고점 회복 시에도 마이너스 63% 이상이지만 주간 분할 매수는 같은 시점에서 수백 %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넷, 닷컴 버블의 83% 하락은 2년 만에 340% 상승한 비정상적 과열 이후에 발생한 것이며 현재 나스닥 100의 구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섯, 큰 하락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되 하락에 대한 공포만으로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투자를 멈추면 장기적으로 더 큰 기회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QLD의 변동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SGOV와 BOXX 같은 미국 초단기 국채 ETF를 활용한 안정성 확보 전략을 생각 중입니다. 성장주 레버리지 포트폴리오에 초단기 채권을 더하면 변동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데이터로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확인해보세요. 감사합니다.